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전 세계가 겪었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바이든 집권 이후 조성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짊어지게 된 짐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초래했던 세계적인 보호무역 장벽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당시 미국은 캐나다와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펼쳤고 다른 나라들도 보이콧,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무역이 붕괴되고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맞게 된다. 전 세계 경제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은 100년 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평균 관세율은 1930년에서 40년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세계 무역 붕괴나 대공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경제 및 외교적으로 장기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그동안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분쟁을 중재했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유럽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도 100년 전과 똑같다. 과거 나치는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이 배상해야 할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자양분으로 삼아 세를 불려나간 바 있다. 얼마 전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 20.8% 득표율을 기록해 제2당이 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며 독일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빈 오르크 파리 정치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에서도 저렴한 수입품이 유입되면서 제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태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인기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리스트 진영을 대변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경우도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때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작금의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대공황 때와 닮았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다. 라가르드 총재는 첫 번째 유사점으로 글로벌 통합 무역 질서의 쇠퇴를 꼽았다. 그는 19세기 말 영원할 것 같던 개방적인 경제 질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끝났다며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의 급속한 해체가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로 눈길을 돌리며 우리는 더 빈번한 공급 충격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한 환경에 맞춰 글로벌 가치 사슬 구조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유사점으로는 혁신 열풍을 들었다. 1920년대 내연기관과 컨베이어 벨트식 조립 라인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 AI 열풍이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독점 현상을 낳고 있다고 라가르드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혁신 열풍이 대공황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비이성적인 과대망상이 주식시장 가치 폭등을 촉발하면서다. 라가르드 총재는 1920년대 기업 특허 인용 건수가 1% 늘어날 때마다 증시가 0.26%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호황과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부족했다고 했다. 무역 분절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의 보유량을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쓰게 해 침체의 간접적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교훈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전임자보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빅테크의 시장 독점, AI의 급격한 발전 등은 새로운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이야 어떻든 글로벌리스트 진영은 세계 경제를 점차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 물가 상승, 환율 불안이라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사분기 수출은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때 1,500원대에 근접했다.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갈수록 낮아져 0%대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재정정책 공조가 시급하지만 정치 불안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2%대 초반 물가는 수치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선호하지만 필요하다면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와 보복관세가 반복되면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더욱 커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9%보다 훨씬 높다. 수출 비중만 놓고 봐도 GDP 대비 35.7%에 달한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2위 수출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는 우리 기업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타격을 입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한국 자동차 수출의 49%가 미국으로 향한다며 부품 등을 포함할 경우 관세 부과가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12%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복합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는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최근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8%포인트 낮춘 1.2%로 하향 조정했다. 관세 전쟁과 성장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조정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컸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낮췄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던 적이 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였던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 한국도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경제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의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획기적 정책 전환 없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다시금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차 대전은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 경쟁에서 뒤처져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됐던 독일이 주축이 됐고 2차 대전은 1차 대전 패배 후 과도한 배상금으로 견디기 힘든 경제적 궁핍을 겪던 독일이 또 중심이 됐다. 궁핍한 상황에 몰린 대중들은 극단적 정치 선동에 휩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또다시 세계는 타국 국민들의 궁핍함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궁핍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그나마 전쟁을 벌일 힘을 가진 국가가 코너로 몰리면 반격을 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국가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다수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봉기가 일어나는 일 또한 역사가 충분히 가르치고 있지만 기득권의 단맛에 취한 권력자들은 그 사실을 종종 망각하곤 한다. 내부적 불만이 팽배해지면 권력자들은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발버둥친다. 1차적으로는 외국의 모든 책임을 돌리며 혐오감을 조성하거나 특히 인근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운다. 지금 동아시아 3국의 정부들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정도로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전쟁의 명분을 쌓아가다 초기에는 국지전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미 적대감이 커진 국가 간의 국지전이 벌어지고 또 그 전쟁으로 이득을 얻을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삽시간에 확전이 된다. 특히 지금의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다 양쪽 모두 각각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소한 오판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로 핵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전면적으로 맞붙기를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적 이익이 걸리면 끝장을 보자고 덤비는 쪽이 나올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은 적대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인 형국이 됐고 미국은 남북한 간의 전쟁은 한국이 알아서 하고 미국이 중국과 힘겨루기 하는 데나 힘을 보태라는 요구를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경우 북한을 숙주로 삼아 우리를 겁박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원칙 없이 이쪽 저쪽을 오가면 글로벌 희생양이 될 뿐이다. 최근 미국이 단행한 자국의 금리 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문제를 노출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 닷컴 버블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발생했다. 어찌됐건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경제와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해외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할 시점이다.